A에서 빛이 발사돼서 맨 처음에는 무조건 BC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P3가 BC냐 CD냐 DA에 있냐라는 질문이죠. 지금 보면은. 그럼 그것이 결정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맨 처음에 쏜 이 각 있죠. 이 각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각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면 여기서는 문제를 보니까 이 T로 표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T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P3는 어느 순간 BC에서 CD로, CD에서 DA로 이동하게 됩니다. 결국 P3의 위치와 관련된 것이 BP1 길이에 관한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AD, AB, AD에 이르는 거리, AD, 여기가 지금 AD잖아요. 그럼 어떤 점이 AD에 이르는 거리? 그냥 X좌표죠. 그 다음에 AB에 이르는 거리 결국 Y좌표입니다. 그래서 XY라고 한 거예요. 결국 좌표 평면에서의 성분, 좌표 성분 이런 것들을 BP1 길이로 표현하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P3의 좌표 평면에서의 위치를 BP1의 길이로 표현하자. 이렇게 한 거야. P3의 위치를 맨 처음 도달한 P1, 그냥 BP1 길이라고 합시다. BP1 길이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자. 결국 P1의 맨 처음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일단은 한변 길이가 1이긴 한데요. 여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표현해줘요. 이렇게 표현해주는데, 이렇게 표현해줘요. 이렇게 표현해주는데, 처음에 도달한 요 녀석이 있죠. 이 길이가 T인데, 이게 이렇게 갔다가, 다시 튕겨서 P2로 갔다가, 다시 또 튕겨서 P3로 가게 되는데, 결국 이 길이가 T가 되겠죠. 이건 뭐 입사각 반사각 원리에 의해서 이 각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각이면 요 각이 되고 다시 저 각은 이 각이 되고 다시 뭐 이 각이 되고 이런 얘기죠. 그렇게 돼서 뭐 이렇게 반사가 되긴 할 텐데 결국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문제를 봤을 때 P3가 B3 위에 있다라는 것은 3t의 길이가 1보다 작을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P3의 X좌표는 보시다시피 1이죠. X좌표는 1이고 Y좌표는 3t가 됩니다. P1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x 플러스 y는 1 플러스 3t겠다. 쉽게 잡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t의 길이가 커집니다. 커져서 얘 P3의 위치가 CD 위에 놓이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빛이 그러니까 약간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약간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P1의 위치, 여기가 P2의 위치인데 이게 위로 못 가는 거예요. 위로 못 가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튕기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P3가 되는 거고 이거를 대칭시킬 거예요. 이거를 대칭을 시킬 건데 요 길이와 같게끔 왼쪽으로 대칭을 시켜서 잡으면 가계관계를 봤을 때요. 가계관계 봤을 때 어디를 갖고 각을 표현하기 좋을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 세타, 그럼 여기 세타, 여기 세타, 여기 세타, 그 다음에 여기 세타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세타가 되고 여기가 세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를 쭉 연장을 해요. 이걸 쭉 연장하고 얘도 대칭을 시키면
여기 위치, 여기 A라고 하면 여기 A-라고 합시다. 여기를 A-라고 해주고, 여기를 P3-라고 하면, 지금 보다시피, 지금 얘와 얘가 평행한데, 억각으로 갔죠, 지금. 억각으로 갔죠. 아, 그러면 이 대칭점들, 이 대칭점과 이 대칭점을 연결하면 P1, P2 위에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범위 일단 표시해야 되니까, 여기 길이가 T고 여기 길이가 T인데, 이 얘기는 이 T는 1보다 작다 이거예요. 근데 3T는 1보다 큰 거죠. 즉 T의 범위가 2분의 1에서 3분의 1보다는 크고, 근데 2분의 1보다는 작을 때, 꼭지점이 여기 P3가 여기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이렇게 등호를 넣어줄게요. 그쵸? 뭐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닮음 관계를 써야 되는데, 닮음 관계를 써서 뭔가 잡아야죠. 자, 일단은 P3의 Y좌표는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나요? Y좌표는 1이죠. 이때 Y좌표는 1이고, 이제 X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름을, 여기가 D인데, DP3 길이를 알아야 되죠. 닮은 관계도 일단 표현해야 되겠고, 그래서 일단 P3-D P2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뭐 여기가 X, 직선이니까 이렇게 억각으로 이게 뭐 X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좀 정확한 대응 말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B고, 지금 제가 순서가 점 X 직각으로 갔죠. 그럼 점 X 직각으로 가야겠으니 점 X 직각으로 해서 필요한 게 DP, 여기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얘를 끌고 옵니다. 자, 이거 순서 맞나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 제가 점 X 직각으로 갔으니까 P2D라고 써야겠네요. P2D. 그럼 여기서 핵심은 P3-D니까 이렇게가 핵심이겠네요. 그럼 이렇게 끌고 와야 돼요.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한 것부터 먼저 쓸게요. 혹시라도 놓칠 수 있으니까. 이게 핵심이다. 얘에다 대응되는 것이 A-B. 그리고 또 써먹어야 될 게 DP2. 그럼 이걸 써야겠구나. DP2. 그리고 P1까지 씁니다. 그러면은 A-B 길이가 얼마야? A-B 길이는 여기는 1이죠. 1. 그 다음에 DP2는 그쵸? DP2는 여기가 2T니까 1 빼기 2T죠. 1 빼기 2T. DP2는 1 빼기 2T다. 그리고 BP1은 T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DP3- 그게 뭡니까 실제로? DP3-는 요거 P3의 X좌표죠. 그래서 X입니다. X는 T로 얘를 나눠야 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T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X 플러스 Y는 여기서의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 플러스 T분의 1이라는 유리 함수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P3가 BC, 그 다음에 CD. 그러면 이제 P3가 마지막으로 어디 있을 때? AD 위에 있을 때는 언제냐라고 했을 때요. 이제 P1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T일 텐데, 이렇게 갔는데, ET가 1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ET가 1보다 크고, ET가 2분의 1보다 크지만 T 자체는 1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이제 범위는 이렇다 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P2는 CD 위로 이렇게 튕겨 나갈 거고, 그 다음에 P3는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P3의 X좌표는 0이고 Y좌표만이 필요하네. 여기가 Y죠.
여기가 y죠. 이제 이거를 t로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연쇄적인 닮음을 쓸 거예요. 자, 여기가 점이면 여기가 점일 거고 여기가 점일 거고 여기가 점일 거고요. 대칭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다시 점일 거고 여기가 점일 거예요. 여기를 P3-라고 하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할게요. 얘는 얘랑 닮았고 다시 얘는 얘랑 닮았는데 얘 대신 여기로 가는 거죠. 자, 1번과 2번 그리고 2번과 3번의 관계로 할 텐데 1번은 자 1번은 순서를 어떻게 할까? 뭐 여기 x라고 잡으면 여기 또 x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x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번은 P1AB 이렇게 갑시다. P1AB.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P1, P2, C. 그렇죠? x점 직각으로 할게요. P1, P2, C. 자, 저는 지금 x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x점 직각, x점 직각. 그럼 또 x점 직각이니까 P3지만 P3 다시. 예. P3 다시죠. 대칭시킨 거. P3 다시 예, P2 D 여기로 갈 건데 목표는 누구냐면 목표는 결과적으로 x좌표는 0이고 y가 지금 필요한데 y를 구하려면은 dp가 필요하고 dp3-가 필요하다. dp3-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 결국 얘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려면은 지금 필요한 게 dp3 혹은 이제 얘를 썼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3번이니까 dp3- 저는 지금 이거 썼죠. 그러면 얘가 필요합니다. 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얘에 대응되는 애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천천히 만들어야 될 텐데 일단 이게 포인트다. 그래서 dp3-를 구하는 게 포인트다. 그럼 그 대응되는 것이 cp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알만한 것들을 좀 보면은 여기 있죠. 이제 이 순서를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dp2 대 cp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dp2 대 cp2에 대한 정보만 나오면 되겠네요. 왜냐면은 cp1은 1-t니까 여기가 1-t니까 얘네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dp2 대 근데 이제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찾을 수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만 찾을 수 있으면 되니까 자 하나만 찾으면 자동 결정된다. 둘 중에 하나만 뽑아내자. 그래서 이번에는 cp2 자 cp2 여기 있죠. cp2 이거 하나만 찾자. 그래서 cp2에 대응되는 녀석 ab 그 다음에 저희 빗변 말고 밑변 같은 거 써야 되니까 p1, p2 같은 거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cp1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cp1을 써요. 자 그러면 cp1을 쓰게 되면 bp1이죠. bp1 이제 대입하고 대입하면 여긴 1이고요 cp1은 1-t고 bp1은 t니까 결국 cp2가 나옵니다. cp2는 얘를 나누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t분의 1이 되죠. 그러면 cp2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길이가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더하기 t분의 1이면 얘는 뭐가 됩니까? 2-t분의 1이죠. 여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얻은 정보들을 여기다가 써주면 지금 뭐라 했죠? dp2는 이게 dp2 그래서 dp2는 t분의 2t 빼기 1이에요. 이게 dp2예요. 그래서 통분한 겁니다. 그 다음에 cp2는 t분의 1 빼기 t 약분 해봅시다. 그런 다음에 잠깐만 여기가 1 빼기 t인데 1 빼기 t네요. 그러니까 나왔죠. dp3는
다시요. 1 빼기 t, 1 빼기 t. 따라서 dp3는 dp3 다시는 2t 빼기 1이다. 그럼 여기가 2t 빼기 1이란 얘기죠. 그러면 y는 뭐가 돼야 됩니까? y는 2 빼기 2t가 돼야 돼요. 그러면 x 더하기 y는 아까 x 0이었고 2 빼기 2t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P3가 BC 위에 있을 때 x좌표는 1이고 y좌표는 3t다. 그렇게 해서 P1의 위치에 따라서 첫 번째 잡았고 두 번째 P3가 여기 있을 때는 그때 x 플러스 y가 유리식의 형태가 나왔고, 마지막 이제 P3가 여기 있을 때가 가장 복잡했는데 그때는 얘와 얘의 닮음, 다시 얘와 얘의 닮음 이용하는데 여기서 필요한 것이 뭘까?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중심으로 먼저 시작하자. 그래서 dp3 이게 여기가 키였다. 이게 키 쪽이었으니까 얘를 구하기 위한 작업을 펼칠 때 중간다리 역할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CP2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 그렇게 해서 x는 어차피 0이고 y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대충 표현을 해놨습니다. 즉 x 플러스 y가 0에서 3분의 1 사이 일단 직선으로 가지고요.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고, 자, 맞는지 확인해 보면 3분의 1 넣었을 때 2, 뭐 그런가 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유리함수로서 점근선이 마이너스 1쪽이긴 한데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해 보면은 3분의 1 들어가면 2 맞죠. 이렇게 쭉 슬라이딩 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멈춰야죠. 제한 변형이 2분의 1까지니까. 그리고 2분의 1에서 여기는 2분의 1 들어가면은 1 맞고요. 여기 1 맞고 1일 때 0이 되는 이러한 직선 유리함수 직선의 형태로 합의 그래프. 이 합을 뭐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B로부터 P1까지. 그럼 P1은 뭐였다? P1은 처음에 A에서 빛을 쏴가지고 요 관역에 맞았던 위치인데, 이 위치가 위로 올라갈수록 P3는 BC에서 CD에서 DA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접근 자체를 B표현으로 봤으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 문제입니다.